자, 부산 나들이 가보실까요? 백일남의 부산 길라잡이 백일남 소설가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암동 소망마을 간다고요. 네. 예, 소망마을 검색하면 어딘가 굉장히 익숙한 주소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 영화 친구의 주인공 그 배우는 요성이었죠. 그러니까 예. 준석이가 재판 받을 때 그 본적을 묻습니다. 그때 단순한 영화 속 주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본적을 부르는 대사, 이 주소에 많은 부산 사람들의 추억이 좀 건드려졌었습니다. 극장에 있던 관람객 중에서 많으니까 그 감탄을 가득 다 같이 하면서 그래 내 어릴 적 주소하고 중얼거렸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그 주소 중에 우암동이 되게 유명했었습니다. 지금도 간간히 인구의 회자될 만큼 큰 반향을 일으켰던 남구 우암동 189번지 이렇게 하는 대사인데요. 과연 이 주소의 사연이 뭔지 이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엄청난 인구의 사람들이 북적거리며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한국 전쟁 당시에 우암동에 포로 수용소가 있지도 않았는데 포로 수용소가 있었다고 착각할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한 거죠. 네네.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산 각지로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졌지만 어릴 적 살던 그 동네 주소만큼은 잊지 못하는 거죠. 예, 오늘 우암동의 소망마을로 가보게 될 텐데 일단 이 소망마을 왜 소망마을인지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네. 그 일제는 그 많은 수의 조선의 소를 일본으로 반출해 갔었습니다. 조선의 소를. 네. 그 흔적은 부산의 여러 곳에 남아 있는데 소의 질병을 검사하던 혈청소가 서구 암남동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흔적이. 또 소 수출을 위한 검역 사물을 보던 이 출우 검역소가 바로 우암동에 있었는데 이곳과 그 부대 시설이 소망마을의 토대가 됩니다. 근데 얼마만큼 소를 가져갔냐면 1930년대만 해도 연간 5만여 마리에 달하는 소를 일본으로 반출했다고 하거든요. 예. 소망마을에 살고 있는 할머니들하고 제가 좀 몇 번 만나고 그다음에 얘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 그 증언에 따르면 커다란 검역소와 소를 싣는 우물, 소막, 소 화장터 등등 그 부대 시설만 해도 엄청나게 넓었다고 합니다. 예. 그럼 예전에는 소망마을에 사람이 많이 살았다고 하던데 맞나요? 예,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할머니들하고 좀 이 책과 뭐 여러 가지 취재를 위해서 만나가지고 할머니들 동네 마실 나온 데 가만히 앉아갖고 옆에서 나누고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인터뷰할 때 그래도 어리실 때 사시는 데가 소 키우던 소막인지는 알고 계셨습니까? 하면 이제 할머니들이 여러분들이 막 얘기를 오세요. 뭐 어릴 때야 뭐 그 소막인지 우리가 뭔지 알았나 신경도 안 썼지 하시는 분도 계시고 와 몰라 지천에 소 외양가인데 그런 건물 안에 천조가리하고 장롱 같은 거로 벽을 지어갖고 몇 집이 같이 살았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말도 마소 소가 있는 데인 줄 알고 있었지 좀 크다 싶은 데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작은 데는 내나 소다 키우고 돼지도 기르고 안 그랬나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도 밑에 층은 주인집이고 그 위에 다락은 새빵 사는 사람들이라 하여튼 많이 살았다 이라는 분도 계시고요. 예, 제일 재밌었던 거는 그 좁은 데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 여름 같은 데 더워가지고 잠을 못 자니까 전부 길가에 나와갖고 수레 같은 데서 다 잤다고 해요. 예, 자는데 모기가 앵앵거리는데도 그 수많은 사람들 길바닥에서 자고 그랬던 추억들을 말씀하시곤 했었습니다. 예, 어쩌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살게 됐는지 소망마을의 시작은 좀 어땠습니까? 예, 그 피란 시절 우암동에는 적기 피란민 수용소가 설치되었었습니다. 예, 적기 수용소는 부산에서 가장 많은 피란민을 수용했던 곳입니다. 적기 왜 적기예요? 적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암동은 부산의 대표적인 피란촌이었는데 1952년에 이곳을 방문했던 민주신보의 한 기자의 기사를 보면 여기 나옵니다. 적기 수용소에는 1,400가구에 6,000명이 수용되었으며 수용소라기보다 일가의 독립부락을 이루고 있다. 근데 일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은 평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공간인데 전쟁을 피해서 몰려든 피난민들을 임시 수용하기에는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네. 정부는 1950년 12월 무렵부터 피난민들을 이곳에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막사를 일정하게 구분해서 피난민들을 수용했고 천막과 판사를 지어서 피난민들을 살게 했습니다. 또 그렇지만 할머니들 증언을 들어보니까 해방 이후 그러니까 그 한국전쟁 5년 전부터 일본에서 들어왔던 기양민들이 대거 우암동에 있었다는 증언도 있고 또 한국전쟁 이전에도 소막에서 주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전쟁 이후에도 우암동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준석이의 우암동 189번지가 사람들의 감탄을 졌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암동 하면은 소망마을이 떠오르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았다. 네. 예.
그럼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요? 네네. 지금의 동구와 서구, 영도구에 해당하는 부산성과 부산포 그리고 초량회관 등지와 활발하게 교류했던 것이 바로 오암동입니다. 그래서 동래부와 부산성 다대진의 골칫거리였던 표회. 그 표회가 뭐냐면 침몰했던 외선의 선원들 일본인이거든요. 그 일본인들이 침몰했는데 걔들을 표류하던 애들 구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얘들 수용해야 할 데가 없으니까 그 수용소인 표민수수소란 곳이 있었는데 바로 거기가 오암동이었습니다. 보니까 아까 적기가 왜 적기인가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언덕의 색깔이 붉어갖고 이 외지 사람들 그러니까 특히 바다에서 이곳을 바라본 일본인들이 우암동을 적기라고 불렀다고. 예, 아까도 질문을 하셨는데 언덕의 색깔이 붉어가지고 외지 사람들 특히 바다에서 이곳을 바라본 일본들의 아카사키 그러니까 적기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이 이름이 남아 있어가지고 행정구역 이름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나이 지긋하신 택시 기사분한테 적기로 가주세요 하면 두말 없이 핸들을 우암동 쪽으로 확 돌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썩은 다리 가주세요 뭐 확 돌리는 분들이 있었죠. 지금도 그래. 지금도 거기. 적기도 아니 마찬가지입니다. 다리가 멀쩡한데. 어쨌든 1980년대 초까지 적기라는 명칭이 남아 있었지만 1982년에 적기 일가가 문현 사동으로 2가와 4가가 우암동으로 5가는 간만동으로 편입됐습니다. 그랬군요. 우암동에 채석장이 있었어요? 네네. 어디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겁니까? 신선대까지도 채석장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채석장에 대해서 할머니들은 모두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끝까지 한번 파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취재 끝에 그 증거를 찾았었는데요. 부산에서 거주하면서 한국 화단에서 이름을 날렸던 한상돈 화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걸작 그림 중에 하나가 적기 채석장이라는 제목으로 있어요. 그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제가 이제 보고 그래갖고 큐레이터 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찾았었는데요. 이 1960년에 그린 이 작품은 채석장의 현장과 돌을 나르는 노동자, 잠시 앉아서 담배를 피워 물며 쉬는 노동자의 모습이 절묘하게 포착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오암동을 살짝 엿볼 수 있는 귀한 작품이고요. 제 책이 이제 마마마 부산에도 이 그림을 실었었는데 저작권 때문에 한상돈 화백의 며느님하고 연락이 닿아가지고 그래갖고 저작권을 받은 다음에 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산 시립미술관의 소장 작품은 아니고 그때 소장은 돼 있어요. 소장은 돼 있는데 그래도 저작권을 그러니까 사진을 실으려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보니까 소망마을이 2018년 5월 8일에 이 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 제715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으로도 선정이 됐지요. 네네. 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 제715호로 지정됐고요. 2022년 12월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니까 기대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현재 소망마을의 대표적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건물은 이제 건물들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그걸 이제 기념관으로 완벽하게 복원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2020년에 제가 한번 처음으로 찾았을 때는 좀 뭔가가 어수선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잘 정돈된 모습입니다. 남구는 주민공동체센터를 2020년 2월 7일부터 개소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좀 수식어만 화려할 뿐 소망마을은 이제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곳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현재 소망마을의 풍경이 어떤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좀 가면 이제 황량합니다, 사실. 조금 그렇죠. 이곳에 넘치던 사람들은 이제 없고 마을은 완전히 쇠퇴했습니다. 그 길 건너에는 또 황량한 컨테이너 부두와 함께 마을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대문과 마당이 없이 골목에 따닥따닥 붙어 있는 나래비 집이라고 하죠. 쫙 붙어 있는 그런 집들이 대부분이고 아직도 공동 화장실을 쓰고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 시간이 멈춰진 마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 문화재로 지정된 구간에서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구역은 재개발을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폐허는 곧 아파트 숲으로 변할 건데요. 그러면 이제 지난날의 이야기는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할머니들한테 그때 여쭤봤는데 문화재가 됐다 해도 별로 즐겁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이런 말을 하셔요. 여기 바닥을 전부 이꼬라지를 해놓으니까 빗자루로 앞만 쓸어도 깨끗해지지도 않고 물뿌리도 냄새가 없어지지도 않고 이게 뭐냐면 시멘트 바닥 대신에
우레탄 바닥으로 골목을 해놨거든요. 이게 썩 좋은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던 인상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거는 소를 새로 그 소 장식 같은 걸 만들었는데 예, 예. 할머니가 몇 분이 그냥 지나가다 그 머리를 몇 번 받으셨나 봐요. 아이고 저런. 요 새로 장식에다 머리를 두 방이나 박아서 영 기분이 안 좋아요. 이런 분도 계시고요. 예. 어쨌든 그 소망마을은 지금 찾아가면 이제 기념관은 잘 복원이 돼가 있는데 그런 이제 시간이 멈춘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또 보니까 한국 전쟁 이후로 이 소망마을이 피라민들을 좀 수용을 하면서 그 넓이를 더 확장했다고 하던데 이게 또 그 흔적을 보여주는 게 있다고요. 네네. 그 한국 전쟁 이후에 소망마을은 피라민들을 수용하면서 그 넓이를 더욱 확장했다고 했습니다. 그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암 골목시장입니다. 예전에는 우암동 구시장으로 불렀거든요. 그 소망마을 할머니들 증언에 따르면 시내로 나서려면 그 동구나 자갈치로 가는 나룻배를 이용하거나 문현동으로 아예 걸어갔다고 해요. 그 문현동을 넘어야 그 고개를 장고개라 부르거든요. 지금은 현재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장고개를 가서 진시장이나 자유시장 쪽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소한 물품 사는 시장이 생긴데 그게 바로 우암 골목시장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대규모 재개발과 인구 감소로 인해 갖고 거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흔적만 남아 있고요. 네네. 다만 이 시장에는 그 국내 최초로 밀면집을 시작했던 땡호 냉면이 아직 건재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암동 땡호 냉면 먹고 싶다고 저희 유튜브 창에 예. 올려주셨어요. 최초죠 여기가. 최초입니다. 네네. 국내 최초의 밀면집이 이제 우암 골목시장에 있습니다. 네. 피란민들이 들어오면서 이북이 고향인 사람들도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북에서 냉면을 많이 먹었는데 예. 전시라서 냉면을 만드는 재료에 메밀이 없었거든요. 그때 부산으로 구호식량인 밀가루가 많이 들어왔는데 메밀과 밀가루를 섞어서 만든 것이 사실 밀면입니다. 네. 그 밀면의 원조집인 땡호냉면이 우암동에 있다는 게 역사적으로 살피면 어쩌면 우연이 아니라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아침부터 또 밀면 먹고 싶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우암동이 또 이 재개발을 하는 곳과 또 예전 모습을 간직한 곳이 공존한다고요. 네네. 그 소망마을 부근의 도로에서 장고개로 올라가는 그 오르막길이 몇 개 있습니다. 그쪽에서 우룡산 방면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헉헉거리며 그 길을 오르면은 우암동 도시숲이라는 작은 공원이 등장합니다. 그곳은 전망이 참 좋은 곳인데 지금은 재개발의 살 풍경과 부산항을 내려보는 절경이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습니다. 저 멀리 영도 복례산에 구름이 가득 끼어 있는데 동항성당 쪽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을 타면 아직 70년대, 80년대 달동네의 풍경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소망마을과 장고개 쪽을 바라보면 나무 한 그루를 사이에 두고 오른쪽은 다닥다닥 붙은 오래된 주택들이 왼쪽에는 재개발의 폐가 펼쳐지는 희한한 풍경이 등장합니다. 나무를 사이로 두고 정말 왼쪽은 그냥 재개발로 살 풍경, 오른쪽은 옛날 집 그렇거든요. 그 소설가 길람씨의 책 마마마 부산에도 그 사진이 실려 있는데 부산의 안 하나의 일면을 보여주는 풍경이라서 씁쓸한 마음이 절로 드는 풍경이기도 합니다. 부산에 이런 데가 진짜 많아요. 예. 네,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고.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막 저희가 소개하고 하지만 뭐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물론 개발은 필요하겠지만 너무 다 없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예, 예. 근데 또 낙후된 곳에서는 그거를 뭐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느냐라고 얘기하면 또 동네 주민들은 또 너무 오랫동안 낙후됐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 참 답답합니다. 그죠? 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네요. 예, 그리고 또 우암동에 보니까 한국의 리우데자네이루라고 불리는 장소도 있다고. 예. 네네. 예, 동항성당이라고 우룡산 도시숲에서 내려가는 언덕에 성당이 있습니다. 드넓은 부산항을 향해 두 팔 벌린 동항성당의 예수상의 모습이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의 예수상을 연상케 한다고 해서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예수상이 벌린 두 팔 사이로 부산항과 영도가 눈에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참 인상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 자, 우리 저 우암동 소망마을 쭉 둘러봤는데 백일남 소설가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예, 오늘도 부산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예, 누군가는 저한테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재미도 그닥 없는 부산 이야기를 왜 그렇게 많이 하고 다니느냐. 아니 재밌어요. 왜 그러세요? 저희는 재밌는데 예. 나쁜 사람인데요.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것에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방금도 그 재개발 말씀하시면서
있어요. 우리 너무 낙후됐는데 좀 개발돼야 되지 않나 그런 분들 계신데 중요한 거는 그런 이제 옛날 이야기나 남겨놓고 그냥 아파트만 무조건 때려 짓는 것보다 예전의 역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살려가지고 좀 다른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 부산은 너무 아파트 숲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가까이 있는 걸 소홀히 할 때가 많은데 그 가까움이 사라지고 나서야 사람들이 그것을 얼마나 소중한지 겨우 깨닫게 됩니다. 다 사라지고 나서 말이죠. 예전에 최동원 선수 돌아가시고 나서 아깝다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의 이야기와 역사가 사라진다면 아마도 그것은 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존재도 함께 사라지는 시작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 주위의 소중함을 먼저 깨닫고 나서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사라지고 나면 다시 되찾는 네.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나고 나면 땅을 치고 또 후회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좀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잘 보존하고 예, 발전해 나가면 되는데 말이죠. 아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산 산책 백일남의 부산 길라잡이 백일남 소설가였습니다. 자 그동안 자갈치 아침에 말고 이제 아저씨들이 자갈치 아재를 노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 여러분 드디어 내일입니다. 아재들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 프로그램 제목도 내일 하루만 자갈치 아재로 바뀝니다. 예, 내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자갈치 아재 전철 씨 그리고 정경진 아나운서가 신춘 특집 자갈치 아재로 특별한 시간을 꾸며드립니다. 예, 이 자갈치 아재니까 예, 또 부산 남자들의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부산 남자의 음식 그리고 부산 남자의 표현 방식인데 예, 공감도 해주시고 참여도 많이 해주이소. 예, 늘 라디오 들으시던 그 자리에서 자갈치 아재 굵직하면서도